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장기 평균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으며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전국 상업 업무시설 거래량이 전분기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 연속 상승했던 가격이 내리며 거래시장 여건이 활성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공사비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 아파트가 재건축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면서 오는 10월 본격 분양에 나설 전망입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루터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811만 5천 원으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와 빠르게 바뀌는 날씨 때문에 더욱더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실내 환기 유지하기, 또 비타민 D 꼭 섭취하기, 또 마지막으로 습도가 높아지면 땀이 많이 나서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소실된다고 하니까요. 잦은 물 섭취도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고민은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 전화 잡고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빠르고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밖에 오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요. 이 비가 다음 주까지 계속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아무쪼록 비 피해 없도록 많이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제 의견을 충분히 드릴 텐데 특히 오늘 상담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를 통해서 또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 부동산 금리가 내리면은 금리가 내려오면은 돈이 풀려서 다시 부동산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리와 부동산 가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끝까지 살펴보시고 앞으로 다시는 금리하고 금리 내리면 부동산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내려가고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하시지 말고 금리와 부동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서 오늘 확실히 정리를 해 두시면은 평생 동안 아마 부동산 지식으로 좋게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하는데 좋은 판단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잘해보겠습니다. 네. 금리 이런 이야기들 좀 거시경제 이야기들 나오면 나 그거 좀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일수록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1번 무료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989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깥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서 비 피해가 있는 곳들도 벌써 많이 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참 문제입니다. 지금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송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차동백 대표님이 세미나도 또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 제목이요. 이겁니다. 너무 위험한 부동산 투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제목입니다. 너무 위험한 부동산 정말 신중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투자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투자는 말이에요. 어떤 투자 상품을 고를 때 이게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C라는 상품이 있으면 이런 상품들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기대 수익이에요. 이건 위험은 왜 위험이냐면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게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걸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세계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기후라든가 기타 등등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닥치지 않고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두 가지 위험이 같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계산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큰 위험이 오면 나는 모든 것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위험들이 같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첫째, 안전한 투자를 해라. 투자가 안전해야 된다. 무리한 투자는 절대 안 된다. 무리한 투자는 자칫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저렴하다,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고점 부근이에요. 고점에서 조정됐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굉장히 아직도 비싼 상태예요. 이 높은 가격이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고 한들 그 좀 더 오른 다음에 누가 사줄 거냐. 사줄 사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도 지금은 곧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그건 반등이지 지속적으로 그러면 15억짜리 샀더니 다시 전부 다 20억, 25억이 되고 30억짜리는 전부 다 35억, 40억이 되고 이 정도 되면은 남는 게 좀 있죠. 근데 12억, 15억짜리가 샀더니 16억, 17억 됐어요. 그 세금 내고 뭐 내고 몇 년 지나고 투자한 금액하고 계산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중과세도 있고 그런 걸 다 계산해서 그동안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차익 실현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저는 이제 7호선 논현역이에요. 7호선이에요. 논현역. 여기 신논현역으로 가시면 안 돼요. 7호선 논현역에 6번 출구에 오면은 한 1분 거리에 우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누누이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죠. 세미나에 오셔라, 세미나 오셔라. 세미나 와서 들어봐야 들어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해 이러니까 우리 차동백 교수가 세미나 오라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반드시 들 거예요. 앉아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지금부터 접수를 해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 열립니다. 사전 접수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빨리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해야지라고 하면 또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지금 바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에 대한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그 시흥시 정왕동에 오피스텔을 하나 하고 네, 여기 안산시 토지용에 그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그 오피스텔은 제가 이제 나이가 그 60이 넘었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그래서 네. 이제 노후에 좀 쓰려고 해서 그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도 가지고 있어도
될지 전망이 어떨지 하나 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는 제가 지금 그 1인 가족인데 33평이에요. 네. 근데 이제 평수도 좀 그 축소시켜서 한 25평이나 그 기준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음. 위치가 어느 쪽이 좀 괜찮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해드릴게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안산에 있는 아파트는 그러면 정확하게 네. 어디일까요? 여기 초지동에 그린빌 12단지거든요. 그린빌 주공 12단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네네. 그린빌 주공 12단지 요거를 조금 평수를 줄여서 좀 갈아타기를 해볼까라는 고민도 있으시고 시흥시에 있는 오피스텔 이거는 네. 지금 수익형으로 좀 노후에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보유 중인데 과연 네. 계속 더 들고 가도 될지 네네네. 요게 좀 고민이 된다라고 네네. 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고민들 지금 차동백 대표님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거기도 반갑습니다. 지금 안산인가요? 네네. 비 많이 오나요? 네, 비 많이 와요. 아, 그렇군요. 이 방송 제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방송은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아, 못 보고 계시군요. 네. 이게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그것도 있고 하니까 네. 꼭 재방송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이게 지도를 놓고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말로만 듣는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정왕역의 오피스텔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네. 정왕역 쪽에 있는 이 부근인 것 같아요. 정왕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스마트 허브 네. UACT라고. 정왕역에서 오이도역 쪽인가요? 아니면은 신길 여기 온천역 쪽인가요? 네? 아니면은 시흥 종합터미널 쪽인가요? 여기 유통상가 네. UONCT거든요. 네, 좋아요. 자, 일단은 정왕역 쪽에 있는 오피스텔부터 일단 보자고요. 네. 이 오피스텔 크기가 네. 전용으로 몇 평인가요? 이게 지금 16평인데 실평수는 6.6평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평이요? 실평수 몇 평? 6.6평. 6.2. 6이요. 6.6평. 그러니까 6.2평. 6이요. 6. 그러니까 여섯. 예. 예, 6.2. 6.6. 아, 6.6. 네. 아니, 발음이 제가 잘 못 알아듣나요? 전용 6평인데 이거 얼마에 얼마인가요? 지금 500에 46만 원. 46만 원이고. 많이 받는 데는 5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대충 한 50 정도까지도 가능하고. 네. 이게 매매를 얼마 정도에 형성돼 있나요? 지금은 이게 지금 한 8년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했을 때는 1억에 매수를 했는데, 예, 1억에 매수하셨어요? 예. 네, 근데 그런데요. 지금은 뭐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지금 그거보다 더 8,500,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이런 오피스텔은 일단은 가장 작은 원룸 형태잖아요. 네. 자, 원룸 형태는 일단은 혼자 사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원룸 형태에는 거기 일단은 세입자가 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것도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하면은 여기는 공실 없이 잘 돌아가겠죠. 공실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네. 원룸 오피스텔이 어디에 있냐? 네. 그거는 그 원룸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원룸은 월세도 잘 돌아가고 전세도 잘 갈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생각했었을 때 혼자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정왕역 쪽으로 있는 지역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서울 안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지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 쪽. 서울 쪽에 좀 더 많겠죠. 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서울에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서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실률이라든가 또는 매도를 할 때 어떤 매도가 잘 되는 순환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도보다 훨씬 좋아요. 좋기 때문에 공급량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관심 있고 하니까 가격은 좀 더 높아요. 가격이 좀 더 높으니까 공실은 없고 잘 나오지만 월세 수익률은 오히려 경기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정왕동에 있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 이 원룸 오피스텔만 생각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1억이라 하더라도 얘는 수익률이 서울에서도 높은 지역에 속해요. 그런데 서울하고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546만 원이면은.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격대가 얘보다 더 서울보다 좋으려면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9천만 원 수준이 왔다 갔다 하면은 서울보다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첫 번째 하나 결정해야 될 거는 얘를 계속 가져가면은 공실이 나온다든가 뭐 어떤 월세가 안 들어오는데 이런 걱정은 크게는 없어요. 크게. 그 대신에 먼 미래까지 간다면은 여기에 이런 원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시화공단 있죠. 네. 밑에 시화공단에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반월공단 쪽이. 아니, 거기에 이제 있거든요. 정왕역 쪽이라면은 안산역 쪽이 반월공단이고요. 아, 시각. 그 옆에 맞아요. 붙어 있는 데가 시화공단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공단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에 수요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여기 지금 월세사. 현재는 네? 지금 현재는 외국인보다는 네. 한국인 젊은 층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층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산 자체에서도 4호선에 있으면서 좀 저렴하게 거주하고자 하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 이렇게 믹스가 돼 있는 지역이 정왕이에요. 정왕이나 신길 온천이나 자 그렇게 보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몇 년 안에가 아니라 10년, 15년 이상 멀리 내다본다면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지금 별로 안 태어나잖아요. 네. 안 태어나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점점 줄 거 아니에요. 네. 그 줄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시화공단을 채워줘야 되는데 시화공단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점점 시화공단 내에 일하시는 젊은이들은 줄어들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와도. 그래서 그런 전체 인구는 아주 장기적으로 몇 년 안에 그래 되는 건 아니에요. 15년, 20년 이렇게 바라봤었을 때는 이쪽에는 1인 가구가 틀림없이 혼자 사는 외국인 근로하고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 확률이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 물건이 나쁜 건 아니다. 물건이 나쁜 건 아닌데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정리를 하고 서울 쪽으로 옮겨놓길 바란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뭐 앞으로 4, 5년, 10년 안쪽에는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다. 이게 정왕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예,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파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파트를 그린빌 주공을 이거를 뭐 지금 몇 평대예요? 33평이요. 예, 33평인데 이걸 팔고 20평대로 줄여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유가 뭐죠? 그냥 1인 가족이고 하니까. 아, 혼자 사시니까 네네. 20평대로 가고 싶다. 네, 뭐 25평 뭐 네. 거기서 좀 적어도 되고요. 네. 또 하나는요. 그럼 여쭤볼게요. 충분히 뭐 이해가 가는데 노후라 그러잖아요. 네.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하시고 계신가요? 그냥 생활비 정도는 나온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생활비 정도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도 될까요? 대충. 뭐
그 오피스텔까지 하면은 뭐 300만 원? 네. 그러면은 뭐 혼자서는 얼마든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내년에 뭐 또 국민연금 나오고 하니까. 그거 충분해요. 그 정도면은. 네. 혼자 사시는데 뭐 그 이상 크게 들어갈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노후를 준비하라고 할 때 두 사람 합쳐서 5, 600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시청자분님은 혼자서 300 이상인데 뭘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노후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네. 그러면 줄여서 가는 거는 저는 찬성이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줄여갈 거냐? 그거는요, 제보고 어떤 아파트가 좋으냐고 설명하기 이전에 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줄여서 간다고 여기서 줄여서 서울로 오지도 않고 여기서 용인으로 갈 거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움직인다면은 가고 싶은 아파트를 최소한 2개에서 3개를 찍어서 그 아파트를 여러 번 가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네. 여러 번 가서 보면은 이 아파트가 좀 더 내가 살기 좋구나. 그 아파트 가다 보면은 뭐 주차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또 커뮤니티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커뮤니티 시설들도 있어요. 커뮤니티 시설들이 여러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보면서 내가 이 아파트 살기 좋다. 그럼 그렇게 가세요. 가격을 따져서 가지 말고요. 내가 살기 좋은 걸 따져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망은 제가 좀 저쪽에 초지역 쪽을 좀 보고 있고 중앙역 쪽을 보고 있는데 네. 그 둘 중에 초지역과 중앙역으로 봤을 때 안산은 네. 중앙역 쪽이 중심이에요. 네. 아시죠? 네. 여보세요? 네네. 중앙역 쪽이 초지역보다는 더 중심이잖아요.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아니 기본적으로 항상 그 모든 도시의 중심은 네. 거기에 어떤 뭐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인프라든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데를 중심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초지역으로 몰리지는 않잖아요. 네. 초지역은 없잖아요. 그냥 여기잖아요. 밑에 옆에 있는 산 옆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 KTX랑 뭐 신안산선이랑 이렇게 하니까 신안산선? 신안산선이 왜 초지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지 신안산선은 밑에 한양대 있잖아요. 한양대 아시죠? 예. 여보세요? 네네. 대답을 하셔야 제가 알아들어요. 예. 한양대에서 지금 지도를 안 보고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한양대에서 위로 이게 한대역인가요? 예. 아니 중앙역 쪽인가? 여기 깜빡했네. 이걸 해서 위로 그 어디야? 저 목감 쪽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KTX 제가 착각했어요. 예, 그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중앙적 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좋겠죠. 네. 네, 당연히. 그러면 서울로 오는 것도 한 번에 바로 서울에 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역 쪽으로 가는 거를 저는 추천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노후잖아요. 네. 노후는 무조건 중심으로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에 사시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도 조금 어쨌든 살면서 좀 전망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면 중앙역 쪽이 아무래도 낫겠죠. 네. 중앙역 쪽에 있는 아파트를 2-3군데를 가 보시고요. 네. 거기서 뭐 내가 제일 좋다, 내가 여기는 좋겠다 하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잘 모르면은 중앙역 쪽에 있는 그 중개사 사무실에 한 5군데만 가서 이 동네에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디예요? 그러면 알려 줄 거예요. 그 아파트 가보면 딱 맞아요.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투자 계획 좀 가다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품을 좀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민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71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1044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신데요. 또 이 은퇴 이후를 고민하시는 시청자분이시네요. 은퇴 후 노후 자금 마련 목적으로 상가와 오피스텔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어디가 더 수익성이 좋을까?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상가냐, 오피스텔이냐? 자,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바로 답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상가냐 오피스텔 이런 상품을 정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게 위험입니다. 위험과 여기에 기대 수익이죠. 기대 수익.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A라는 상품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작은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러나 또 기대하는 수익도 크지는 않아요. 근데 B라는 상품은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수익도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상가하고 오피스텔하고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이 A고 어느 쪽이 B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다 다른데 지역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런데 물건을 A라는 상가를 하나 보고 또 B라는 오피스텔을 하나 보고 이 물건을 갖다 놓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위험만 놓고 본다면은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경기도도 매반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위험만 본다면은 오피스텔보다는 상가가 위험이 더 커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가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파산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태어나는 젊은 층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적게 태어나죠.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더 적게 되면은 집이라고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아파트 들어갈 때까지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상가는 반드시 상가를 가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위험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오피스텔보다는 상가가 좀 더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봐진다. 지금 현재 서울 안에도 그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지하 상가에 가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비어 있어요. 경기도권에서도 신도시 내에서도 지하 상가들은 거의 뭐 정말 공실이 많아요. 답이 없죠. 그런 반면에 이 오피스텔은 경기도권에 가도 지금 공실 별로 없이 일단은 채워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위험으로 보면은 상가가 더 크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이 수익을 보면은 요즘 상가들이 오피스텔보다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안 나와요. 오히려 오피스텔이 높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거의 뭐 비슷비슷하지 않느냐라고 또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으로 보면은 선택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세금이라는 거 있죠. 세금 측면에서 바라보고 내가 이걸 갖고 있다 보면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가 다른 걸 살 때 또 그걸 중과세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상가를 하고 싶죠. 또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또 오피스텔이 훨씬 더 관리하기도 좋고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쪽이 좋다 최종적으로 상가가 좋다 오피스텔이 좋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오피스텔이 좀 더 저는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항목별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상가보다는 오피스텔을 조금 더 추천한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6673님이 보내주셨네요. 신길동 재개발 추진구역 내 다세대 주택 투자 여부 궁금하다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신길동도 참 요새 저희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길동 재개발 추진구역 내에 다세대 주택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신길동의 개발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쪽 언저리거든요. 보면은 어디냐면은 여기가 영등포역이고 여기가 신도림역이고 이 밑에는 신풍역과 보라매역 쪽에 있는 여기는 이미 다 그 신길 뉴타운으로 개발이 다 됐어요. 이렇게까지는. 여기는 다 신축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남아있는 여기에 영신초등학교 있고 이 뒷구역, 이쪽 구역하고 도림동 쪽 이쪽 구역 언저리, 요 언저리들이 몇 군데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을 뭐 투자를 어디다 추천할 때 있느냐, 어떤 것이 좋으냐 이런데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는 이 도림초등학교 쪽 중심으로 해서 여기 요 언저리죠. 신길 3동 쪽 요 언저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신통기획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구역들이 있어요. 이런 신통기획으로 정해지면 여기는 다세대 빌라를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구해서 들어가서 살 사람이 아니고는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집을 몇 개씩 갖고 있으면서 이걸 산다 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요. 무주택자가 사서 거주를 하겠다 하면 돼요.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조건은 반드시 봐야 되고요.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어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이든 뭐든 이거는 어느 구역이 좋다 딱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도 뭐 좀 더 영등포역 쪽에 가까이 있는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정도 이런 정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다세대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보는 눈에는 지금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다. 충분히 아파트 시장을 좀 더 지켜보고 1, 2년을 더 지켜보면은 분명히 제 생각이 맞다면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런 다세대 빌라, 어떤 재개발 지분 이것도 많은 분야에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시기가 왔었을 때 굳이 꼭 이 동네가 아니더라도 서울 시내 전체를 보면서 충분히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물건을 보시고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다세대 투자 어떻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다만 그런 지분을 들어갈 때 이런 신통기획 같은 경우, 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이 거래 조건들이 있으니까 꼭 거래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그냥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사놔놓고 나중에 말이죠.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많거든요. 또 여기는 지금 재개발 구역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했는데 자기가 샀는 물건만 쏙 빠지고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이 물건은 재개발되어 했는데 그 재개발 요건에 안 맞았어. 그거는 청산조합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재개발 쪽을 할 때는 좀 전문가들의 좀 도움이라든가 모를 때는 지식을 좀 공부를 하든지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뭐 여기는 재개발 된다고 무조건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만 빠져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여기 신축인데 신축이니까 이건 재개발되면 좋을 거야 뭐 어쩌고 했는데 그 신축 지어지는 날짜를 따지니까 또 재개발 구역에서는 그거는 청산이 되는 거예요. 또 조합원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별의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개발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상의를 1차적으로 거치거나 지식을 또는 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접근을 하셔라. 그냥 이 동네 어때요? 물건 그냥 덜렁덜렁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673님 한번 직접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참여해서 조금 더 상세한 답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세하게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금 6673님의 상황이나 다른 정보들 알려주신다면 훨씬 더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세미나에서는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는지 세미나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다사다난하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이번 한 주는 정말 더 많이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경제 이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방송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시간을 많이 좀 짧게 상담을 줄였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셨다가 평생 동안 부동산을 판단할 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좋은 어떤 판단 자료로 삼았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다음 주도 이런 식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면은 첫째, 이 금리에 금리. 요즘 가장 핫한 것이 금리죠. 금리가 내리면은 많은 분들이 다 그럽니다. 금리 내리면은요, 돈 풀리는데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죠. 어떻게 금리가 내려오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갑니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정말 그럴까요? 이 금리와 아파트 가격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 가격의 금리는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은 한국 금리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미국 금리죠. 저는 이 미국 금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한국 금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 금리에 동조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큰 흐름에서는. 자, 그러면 미국 금리를 보면은 정말 특이한 사항이 많습니다. 한번 볼게요. 미국 금리는 파란색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99년도에 금리 올라갈 때 보세요.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랬더니 굉장히 높은 고금리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더니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질 않습니다. 우리 빨간색 우리나라 금리는 천천히 내려오죠. 이렇게. 근데 미국 금리는 수직으로 내려오죠. 그러다가 바닥을 형성하고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러더니 또 한 2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제로금리에서 수년을 머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거의 한 7년, 8년 가까이를 제로 베이스로 가요. 자, 이 제로 베이스에 있더니 갑자기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니 또 1년 만에 다시 또 갑자기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닥을 또 1년, 2년, 한 2년 정도 딱 머물더니 다시 수직 상승합니다. 1년 만에 엄청나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년 이상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봤었을 때 첫 번째는 미국 금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굉장히 안 떨어진다 했다가 수직으로 낙하하고 안 오른다 했지만 수직으로 올라간다. 그만큼 경제가 변동성이 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수직으로 금리가 내려오는 이유는요. 경제가 침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서서히 침체되는 게 아니라 계속 좋다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미국 금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면은 미국 경제가 별로 안 좋은 경제가 침체다. 이런 얘기죠.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풀려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은 집을 안 사요.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얼어붙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미국 경제를 보면은 미국 경제 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90년대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금리가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낙하하니까 금리 내려오니까 돈이 풀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내려오니까 당연히 가격 오르지. 봤더니 노란색. 우리나라 가격이 진짜로 올라요. 야, 이거는 맞잖아. 금리가 내리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올랐다가 이때 또 내려요.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죠. 내렸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봤더니 올라가질 않아요. 수평으로 질질 가다가 내려가요, 오히려. 그 다음에 미국 금리가 제로야, 제로. 제로 금리로 5년, 6년, 7년을 유지하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꾸로 떨어져요. 이거는 전혀 안 맞죠? 그러다가 다시 금리가 반짝하고 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올라요. 금리 오르는데 오르네. 이것도 안 맞죠? 그러더니 다시 수직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시 올라요. 이건 또 맞네. 그러더니 다시 수직으로 금리가 올라요. 오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고점 부근에서 다시 또 주춤하고 주저앉아요. 자,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 금리를 하나로 봤었을 때 미국 금리는 금리가 오르면은 부동산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오른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 금리가 변동되는 시점에 우리 부동산이 저점이냐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중이냐 아니면 고점이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중이냐 그 시점에 따라서 영향받는 것이 틀리다라는 거죠. 곧 우리 부동산이 고점 부근을 형성할 때는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이 부동산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점 부근 형성하고 있었을 때 금리가 내려오면은 그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에서 충분히 영양 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부동산을 이거를 저점으로 볼 거냐? 누가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을 저점으로 얘기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이 고점 부근에 형성돼 있는데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고점 부근에서 한번 경험 있죠? 2007년, 8년 고점 부근에서 금리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이 고점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도 제가 봤었을 때는 가격을 좀 버텨내려는 힘은 생길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 저점 부근에서 가격이 내렸어요. 내린 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내렸단 말이에요. 내린 다음에 계속해서 금리가 저금리면은 그러면 이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그러면 돈이 계속 쌓이는 거지. 아파트는 내려가도. 그러면 언젠가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게 미국 금리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과의 서울 부동산과의 상관관계. 자, 미국 부동산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첫째, 금리가 내려갈 때 우리나라 부동산이 고점이다. 그러면은 올라가지 않는다. 내려간다. 부동산이.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저점이다. 그러면은 시차를 두고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을 한번 보더라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도 우리나라 부동산 올라가죠. 이건 맞지 않죠. 근데 부동산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부동산 올라가고 있죠. 이건 맞네. 근데 다시 금리가 올라가죠. 근데 부동산도 올라가요. 이것도 안 맞죠. 금리가 내려가요, 이렇게. 그런데 부동산 올라가질 않아. 안 맞아. 금리가 올라가. 그런데 조금 주춤한데 이거는 삼각형. 금리가 내려가. 내려가는 대로 우리 부동산 내려가. 안 맞죠? 계속 내려가. 그러니까 반등을 해. 맞죠? 그리고 금리가 다시 내려가. 올라가. 맞죠? 그런데 올라가죠? 안 맞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금리를 보더라도
이 부동산 가격은 역시 미국 금리 하나를 보고 판단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곧 금리 하나 가지고 금리 내려가면 무조건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무조건 내려간다고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거는 많은 뭐 어떤 사람들이 금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금리, 미국 금리나 한국 금리를 봤었을 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그럼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 봤었을 때 아까 설명했죠. 미국 금리가 이런 고점 부근에 머무르던 시간이 1년에서 2년 단기예요. 4, 5년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한 1년 가까이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어도 그죠? 원래는 올해부터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년, 2년이니까 빨라도 아무리 길게 보더라도 올해 내년 초 또는 내년 후반기쯤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폭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는 정치적인 변수, 경제적인 변수, 군사적인 변수, 뭐 기후적인 변수, 별의별 변수가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폭락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횡보를 하면서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횡보를 하다가 내려가잖아요. 저점에 가도. 이렇게 2007년 고점 찍고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 현상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21년도 고점에서 22년, 23년, 24년의 흐름이 07년도 고점 찍고 8년도, 9년도, 10년도 흐름하고 흡사 정말 많은 분야에서 닮았다. 그 흐름이 많은 분야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하나를 가지고 내리면 가격 올라간다, 올라가면 가격 내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 반드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중국 시장을 봤었더니 중국은 지금 저성장이에요. 유럽도 저성장이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돼요. 한국 고금리에 100만 명이 장사를 접었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향후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내년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년이 더 겁이 나.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국가가 노후를 책임 안 지죠. 노후 대비 안정적인 투자가 정말 절실하다는 거예요. 정말 절실하죠.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오후 1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 오시면 방금 이런 금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접수를 많이 해주시고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금리 이런 거시경제 이슈들은 참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잘 안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뭔가 단선적으로 자꾸 이해하려는 그런 습관들 좀 버려두시고요. 계속해서 차동백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직접 공부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습니다. 차동백 대표님의 세미나가 금요일 1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 이렇게 매주 2차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직접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부동산 쉽게 생각해서 접근했다가는 아주 큰일 나기 쉬운 그런 장입니다. 여기에 오셔서 많은 정보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전 접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또 방송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고민 상담 창구는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모쪼록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